오늘은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꼭 들어보셨을 이야기, 장기요양 등급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부모님을 보면서 예전보다 혼자 생활하시기 힘들어 보이는데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럴 때 주변에서 종종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장기요양 등급 한번 알아보세요. 그런데 막상 알아보려고 하면 절차도 복잡해 보이고 뭘 준비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미뤄두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장기요양 등급을 처음 신청하는 분들을 기준으로 신청부터 등급을 받고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장기요양 등급이란 무엇인가요? 먼저 장기요양 등급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은 어르신이 혼자서 일상생활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나이가 많다고 해서 자동으로 받는 제도는 아닙니다. 혼자 밥을 드실 수 있는지, 옷은 스스로 갈아입는지, 화장실은 혼자 다녀오시는지, 기억력이나 판단력에 문제는 없는지, 이런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등급을 정하게 됩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장기요양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종류와 한 달에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그럼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만 65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두 번째는 65세가 안 되더라도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같은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아직 60대이지만 뇌경색 후유증으로 거동이 불편하다면 충분히 신청 대상이 됩니다. 신청은 어르신 본인이 직접 하셔도 되고 자녀나 배우자 같은 가족이 대신해도 됩니다. 3.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장기요양 등급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진행됩니다.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가까운 공단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할 수도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가족이 대신 신청하거나 먼저 전화로 안내를 받아보셔도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는 1577-1000번, 보건복지상담센터는 129번입니다. 4.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신분증, 대리 신청일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의사소견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의사소견서는 신청을 먼저 하고 나서 공단에서 보내주는 의사소견서 발급 의뢰서를 받은 뒤에 병원이나 의원, 보건소 같은 의료기관에서 발급받는 구조입니다. 특정 병원만 가능한 건 아니고 의사가 해당 양식에 맞춰 작성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면 가능합니다. 5.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 신청이 접수되면 공단 직원이 어르신이 살고 계신 집으로 직접 방문조사를 나옵니다. 이 방문조사가 등급 판정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조사원은 어르신의 실제 생활 상태를 기준으로 질문을 합니다. 혼자 식사가 가능한지, 옷은 스스로 갈아입는지, 화장실 이동은 어떤지, 기억력이나 판단력에 문제는 없는지, 약은 혼자 챙겨 드시는지, 이런 항목들을 약 90개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조사 시간은 보통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리고 가족이 옆에서 설명을 도와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괜히 오늘은 괜찮다고 무리해서 움직이실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평소 생활 상태 그대로 보여주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6. 등급 판정은 어떻게 되나요?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가 끝나면 이 자료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7. 결과 통보와 4등급 예시. 등급이 확정되면 집으로 서류가 도착합니다.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 계획서입니다. 이 서류를 보면 몇 등급인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한 달에 얼마까지 이용할 수 있는지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으로 장기요양 4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37만 600원입니다. 이 금액 안에서 방문요양이나 주야간 보호, 방문 목욕 같은 서비스를 필요에 따라 조합해서 이용하게 됩니다. 8. 본인 부담금은 얼마나 내나요?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장기요양 서비스는 전액 무료는 아니고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일반 가정은 15%,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면제, 의료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저소득층은 본인 부담금이 6%로 낮아집니다. 소득과 재산 조건에 따라 7.5% 또는 9%로 감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9. 본인 부담금 감경,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이거 감경 신청 따로 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인 부담금 감경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소득과 재산 정보를 기준으로 자동으로 확인합니다. 감경 대상에 해당하면 처음부터 감경된 부담률이 자동 적용됩니다. 최근에 소득이나 가구 상황이 크게 바뀌었다면 공단에 한 번 정도 확인 전화만 해보시면 충분합니다. 10. 등급 유효기간과 갱신 2025년 6월 개정 기준. 장기요양 등급은 한 번 받으면 끝나는 제도는 아닙니다. 최초 인정 유효기간은 2년이며 그 이후 갱신제 인정을 할 때는 등급에 따라 유효기간이 달라집니다. 2025년 6월 제도 개정으로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습니다. 1등급은 5년, 2등급부터 4등급까지는 4년,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은 2년의 유효기간을 갖게 됩니다. 즉 상태가 비교적 안정적인 어르신은 예전보다 더 오랜 기간 재신청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르신의 상태가 중간에 악화되거나 변화가 있다면 유효기간이 남아있어도 등급 변경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또 하나 알아두실 점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보통 만료 90일 전부터 30일 전 사이에 갱신 신청을 하시면 서비스가 끊기지 않고 이어집니다. 11. 실제 이용자는 얼마나 될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장기요양보험 인정자는 약 116만 명입니다. 이건 특별한 사람만 받는 제도가 아니라 이미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는 제도라는 뜻입니다. 장기요양 등급 신청 막연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순서대로 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고 방문조사 받고 등급 판정 받고 서비스 이용하기. 이 흐름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직은 아닌 것 같아서 하고 미루지 않는 겁니다. 한 번의 상담 전화가 어르신과 가족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분들에게 정보가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영상 내용을 글로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설명란을 클릭해주세요. 앞으로도 알기 쉽고 믿을 수 있는 복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